네, 1934포인트, 12포인트. 올해 보니까 2013년 1월 접어들어서 4거래일만 오르고 계속 내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월요일에 오늘 또 내리네요. 오늘 시장에 가장 주목되는 것이 아까 보니까 원엔 환율이 환율이 자체가 달러 반등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환율이 올라가는데 엔화는 더 빨리 올라가지고 지금 엔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91엔 18원까지 상당 올라가죠. 환율이 아무래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적시나 장에 대해서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밖에 반응이 안 되는데 제가 조금 월요일 아침부터 초치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좀 다룰 이야기는 2013년도 국내외 경제도 뉴노멀이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그 시 관점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흐름을 보면은 국내 증시만 디커플링이다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사실은 국내 증시만 디커플링이 아니라요. 따지고 보면 한국과 대만이 디커플링입니다. 즉 커플링을 가고 있다는 거죠. 그도 그런 것이 한국과 대만 같은 경우는 IT 수출의 어떤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경제 구조학적 관점에서 사실은 상당히 부진한 약세를 가고 있다 보는데 저는 오늘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에서 분석한 2013년도 경제 약간 거시미식 경제를 같이 한번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대외 경제 여건을 좀 분석해 보니까 자료화면 같이 보시면 2012년도에 비해서 조금 좋아진 것은 그래도 유럽 위기가 조금 진정됐다는 것. 하지만 역시나 경기 침체는 지속된다는 것이 또 부담 요인이고요. 그나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금정색으로 표시됐다는 것은 2013년도도 2012년도 이어서 그런 불안감이 지속된다는 것을 시그널로 표시한 것인데 역시나 경기 회복 속도는 지연된다. 그러니까 전부 다 재정적자 감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면은 수면 안으로 내려가서 시장은 신고가로 달리고 있습니다만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실물 경제 관점에서는 좀 부진하다 보는 것이고요. 2013년도에 가장 주목되는 것이 바로 중국 문제입니다. 중국이 경착륙 쪽에서 약간은 회복된다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 자체는 조금 긍정적인데 자료화면 다시 한번 보시면 2013년도에 부각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012년도에 없던 바로 한 가지죠. 일본의 정책 불확실성입니다. 일본의 정책 불확실성, 즉 엔저로 대변되는 실제로 일본의 정책 불확실성이 2013년도에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겠고요. 먼저 보시다시피 2012년도는 없었다는 거죠. 근데 보면 2013년도 하단에 일본 정책 불확실성이 제가 하살표로 표시를 해놨죠. 삼각형으로 상당히 부각됐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문제 자체가 지금 한국 증시에 오히려 글로벌 증시보다는 한국 증시에는 악재로 작용한다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국내 문제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내 문제는 사실 이제 대외 문제 영향이 큽니다만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12년도에는 크게 봤을 때 가계 부채 확대라든지 부동산 경기 부진이 있었습니다만은 여기에 또 부과된 게 있죠.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원고 엔저의 확대. 계속적으로 이 말 자체가 2013년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요. 또 하나가 워낙 2012년도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기업 자금 사정이 악화됐다는 것이 올해 2013년도 새로운 악재로 부과가 됐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원고 엔저 오늘도 지금 보시면은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원달러는 올라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엔달러도 올라가고 있는데 원엔 환율은 오히려 안 올라간다는 거죠. 그 말은 환율의 반등보다도 또 엔화의 약세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것이 국내 기업의 수출 채산성을 좀 가져올 수 있다 보는 것이고 가계부채 문제는 심각하죠. 제가 그런 말씀 안 드리고 이제 천조라 그럽니다. 그런 흐름 자체가 사실은 내수경기 활성화 정책에서 좀 부정적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기업들이 최근에 제가 어떤 펀드 매니저나 일부 기업 실무진들 만나보면 설비 투자를 되게 꺼려한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신규로 예를 들어 투자한다든지 자금 시장도 꽁꽁 얼었기 때문에 특히나 자금 시장이 꽁꽁 얼었다는 것은 회사채 발행이나 CP 쪽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는데 그쪽이 거의 안 된다 그러죠. 최근에 어떤 기사도 보니까 전자 무슨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쪽으로만 자금이 조금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짧게 조금 살펴드리면 유로존 이자율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저도 늘 좀 말씀드리는데 딴 거는 다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 들어오는 이 내용은 거시경제 실물적인 관점인데 유로존이 확실히 어느 정도 신용 경색이라든지 구조 금융 쪽은 좀 완화된 건 맞습니다만은 본질적인 성장률에 대해서는 2013년도도 마이너스 성장이라든지 성장이 지속될 수 있다는 거 좀 항상 염두하셔야 됩니다. 시장은 항상 지금은 수면 아래에 널려 있습니다만 언제든지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유로존 재정적자였던 문제는 시장에 2013년도도 불씨가 남아있지 않나 그렇게 보겠고요. 다음으로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국채 만기 같은 경우 우린 요새 최근에 이제 뉴스에서 스페인, 이탈리아 국채 얘기 너무 안 나왔죠. 하지만 상반기에는 매년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의 국채 만기가 많이 몰려 있습니다. 물론 지난해보다는 조금 위기감이 강변될 수 있습니다만은 한 3, 4월 달 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 문제가 좀 부담될 수 있다는 것도 미리 조금 생각해 두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가계부채 이야기 잠깐 말씀드리죠. 제가 뭐 정책 입안자는 아닌데 왜 가계부채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자료화면 보신다 그래도 가계배출의 증가율 그래프를 보면은 약간은 내려오는 거는 맞긴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의 어떤 그 증가율 자체가 우측 그래프 약간 노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데요. 뭐 지난해 2011년도 1, 4분기보다는 그래프가 하향하면서 내려온 건 맞긴 맞는데 전체적인 절대 막대 그래프는 우상향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올해 지난해 3, 4분기 기준으로 가계부채는 937조 5천억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향후에 1,000조 원까지 가는 거는 시간 문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전반적으로 조금 정리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국내 입장에서 봤을 때 가계부채가 급증한다. 그럼 신용이 경색된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그만큼 실물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소비나 투자가 급감한다. 기업의 설비 투자가 감소하고 소비자의 지갑이 갇힌다면 우리 주식시장 전방에도 좋을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잠깐 정리하는 관점에서 이러한 뭐 일본 경제연구소의 보도 자료입니다만은 점들 보면 안 좋은 이야기밖에 없습니다만은 시사하는 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13년도 뉴노멀도 역시나 저성장이나 불안정성, 갈등 격화는 지속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기업 오너 입장에서는 적응과 변화가 필요하고요.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도 적응과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봤을 때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한마디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2013년도도 수출 주도의 자동차나 IT에 대해서는 조금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역시나 내수, 방어 위주의 어떤 적절한 섹터 자체가 제가 판단하는 2013년도 투자 로드맵이지 않나 그렇게 전략 정의해 보겠습니다.